아무렇게나 뭐 그냥 논술 준비하고 적성필 준비하자는 게 아닙니다. 논술도 수준이 있죠. 네. 그냥 뭐 통달아서 너 연대반 들어가, 고대반 들어가, 뭐 서강대반 들어가,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 수준에 맞게 논술 준비해 가야 돼요. 논술도 출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. 수능, 적성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표당을 딱 정하십시오. 특히 우리 자녀분 중에요, 모의고사 성적 중에서 언어와 영어 성적이 안 좋은데 수학은 잘 나온다, 이런 학생이 있어요. 가끔. 이런 학생들은 무조건 정시로 가면 안 됩니다. 수시에서 합격시켜야 돼요. 언어, 영어는 점수 잘 안 올라요. 과목 특성이 그렇습니다. 언어, 영어는요, 내가 왜 맞았지, 왜 틀렸지, 이유도 모른 채 맞고 틀려요. 노력한다고 점수를 확실히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. 수학은 안 그렇습니다. 좀 이따가 수학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. 수학은 정답이 확실해요. 확실하기 때문에 노력만 확실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, 희망 과목은 사실은 수학이에요. 근데 아이들이 그걸 몰라요. 무조건 수학 싫어한다, 무조건 싫어해요. 수학이야말로 희망 과목입니다. 앞으로 비록 138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수학은 희망 과목이에요. 그 이유가 뭔가를 좀 더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언어 외국어가 낮은 학생들은 무조건 수시에서 합격시키기. 그러면 아까 320점 대학이 아니라 310점대로 지원시켜야 돼요. 이 학생은 100부 이상으로. 그 다음에요, 지원 전략을 말씀드렸고,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원할 때 우리 3학년 학부모 잘 들으십시오. 혹시 수시에는 1회차, 2회차라는 게 있고요, 1차가 있고 2차란 말이 있어요.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. 1회차는 접수 기간을 빠지는 겁니다. 원서 접수 기간. 그래서 원서 접수 기간이 수능시험 전 9월부터 원서 접수하면 1회차, 그리고 2회차는 수능시험일 이후에, 그러니까 수능시험 이후는 11월 11일부터입니다. 수능시험 11월 11일 이후에 접수하는 게 2회차예요.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 평균 등급이 4개 영역 평균 등급이 2.0 이내에 있는 학생은 2회차까지 가지 마세요. 수시 1회차에서 6회 지원 카드 다 쓰기. 카드 남겨놓지 마세요. 왜냐하면 2회차에서 뽑는 대학이 거의 없어요. 거의란 말을 내가 왜 쓰느냐, 아주 없다고 표현하고 싶은데, 거의 이런 말을 제가 표현한 이유는 이화의 대학 하나만 있어요. 수시 2차에서. 나머지 대학은 모두 1회차에서 모집합니다. 그러니까 2등급 때 1인 학생이 괜히 카드 2장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. 1회차에서 6장 지원 카드 다 쓰기. 근데 조건이 붙습니다. 1회차 모집에서 원서를 6장 다 쓸 때 이 학생의 경우에 1차와 2차를 꼭 구분해야 돼요. 1회차가 아니라 1차. 1차란 말은 전형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논술 보는 날짜, 면접 보는 날짜, 이런 걸 말하는데, 이런 논술, 적성, 면접 보는 날짜가 수능시험 이전이 1차고요. 수능시험 끝나고 나서 논술 보거나 면접 보면 2차라고 불러요. 2차 볼 때는 반드시 이 6개 지원 대학 중에 한두 개 대학은 2차를 써줘야 하는데, 전형 날짜가 2차인 대학에서 골라야 되는데, 2차 대학을 고를 때는 반드시 하향 지원시키세요. 내 점수가 320점이 나오면 300점대를 써줘야 돼요. 왜냐면요, 보험성으로 써놓습니다. 보험성으로. 내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. 수능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. 수능에서 실패할 걸 대비해서, 만일을 대비해서 수시 2차를, 그러니까 논술 보는 날짜, 면접 보는 날짜 이런 걸 반드시 하향 지원시켜라. 그래서 내가 택대로 수능 점수 안 나면 그 대학 면접 보러 논술 보러 가야죠. 아니면 내가 생각대로 점수 잘 나왔어요. 그러면 논술 보러 안 가면 되는 거예요. 대학교 고사 보러 안 가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정시로 갈 수도 있어요. 잘 봤으면 수능을.
이런 전략이거든요. 그래서 2차는 한테 보험성으로 하나씩 써놓기. 이걸 말씀드렸고요. 자, 그 다음에 아까 교장선생님도 그런 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대학 입시가 아닌 게 아니라 복잡해요. 그러다 보면. 그런데 이거 3,000과에 넘나 이건 제가 볼 때는 언론 장난 같아요. 실제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6가지 필요밖에 없습니다. 문제는 누가 논술 준비해야 되고 누가 사정관 전형 준비해야 되고 누가 교과성적 우수자정 준비해야 되는가, 이걸 확실히 띄워주셔야 돼요. 아마 하남시 이 정도 학교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논술 보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적성 쪽이 많을 것 같아요. 적성 쪽이 많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교과성적 우수자 이게 많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사정관 전형 이게 많을 것 같습니다. 주로 논술 준비할 아이를 말씀드릴게요. 논술 준비할 아이. 논술 준비시킬 아이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교과 성적까지 기준 잡는 게 아니에요. 흔히들 수시 시험을 할 때 자꾸 교과 성적 가지고 기준 잡는데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는, 특히 올해의 수시는요, 정시입니다. 수시의 정시화예요. 왜냐하면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하기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수준별 수능의 구조상 더 어려웠어요. 좀 더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은, 특히 영어와 탐구에서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. 수능 최저 충족하기가. 결국 그렇다고 국어는 또 만만하냐? 그렇지도 않아요. 국어도 또. 어쨌든 작년과 비교해보면 수능 최저 충족하기 좀 힘들어졌는데, 그 수능 최저를 의식한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분들이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논술 준비할 아이들, 적성평가 준비할 아이들 따지할 거예요. 자, 논술 준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인문계요. 인문계의 경우에는 딱 성적 보시고요. 3등급 대 이내 4개 영역, 4개 영역입니다. 3, 3, 3, 3. 만약에 우리 아이가 3, 3, 3개고요. 4가 하나 나왔다. 이 아이는 과감하게 다른 걸 시키는 게 나아요. 적성평가 쪽으로.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제가 볼 때 3.5까지 봐요. 평균. 그러니까 3, 3, 4, 4. 3, 3, 4, 4. 이렇게 봅니다. 이 기준을 제가 왜 잡는 거냐면, 논술을 보는 대학들은 정시에서 커트선 이 정도예요. 그리고 대부분 대학이 수능 최저가 2개의 2등급, 합, 5 이러는데 이 정도권입니다. 현재 모의고사 짧은 부분만 골라서 이렇게 됐다면 이 아이가 수능 때도 이 성적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현재 기준점을 시작했어요. 자, 인문계열 3, 3, 3, 그리고 자연계는 3, 3, 4, 4, 3.5, 3.0. 이 학생들만 논술 준비하기. 만약에 3, 3, 4가 나오는 학생들은 적성평가로 잡으세요. 적성평가적으로. 다음 사정관 전형. 사정관 전형은 참 이거 지금 제한된 시간 내에서 말을 다 못하겠는데, 일단 학생들 상담하셔야 돼요. 상담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가 사정관 전형 깜인가,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. 하남시 어떤 고등학교든지 간에 한 반에 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할 만한 아이는 5명 내외입니다. 35명이 있다고 하면 5명 정도나 사정관 전형 깜이고, 나머지 30명은 사정관 전형 깜이 아니기 때문에 30명은 봉사활동해야 할 이유가 없고, 나머지 30명은 동아리 활동할 이유가 없고, 나머지 30명은 자기소개서 작성할 이유가 없어요. 그런데 왜 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봉사활동 다닌다고 떼지에 몰려다니고 동아리 활동한다고 폼 잡고 앉아있냐 이거예요. 그 5명만. 그 5명이 사정관 전형 깜인데 누가 5명이냐?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보자면 열정이 큰 건 아니래요. 열정. 자기 진로 목표가 분명했어요. 그 학생은. 이건 고집이 강해요. 애가. 고집이 강해서 그걸 위해서 내가 1학년,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 준비는 말도 안 되고요. 1학년, 2학년 때부터 뭔가 해온 아이들. 비록 그 아이가 성적을 그렇게 두드리지 않지만 뭔가 있어요. 애가.
지금 설명하기 좀 그런데 눈에 띄는 열정이 보여요. 그런 애들 사용을 될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생활표를 쭉 읽어보면은 그런 애들 눈에 들어와요. 그리고 최소한 교과 성적이 그 아이의 목표와 공개되는 과목만큼 성적이 좋아야 돼요. 그러니까 커트라인은 없어요. 커트라인은. 그래서 사진문제 평가 아무나 준비하지 말자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특기자는 어학 특기라든가 수학과학 특기입니다. 그러니까 아까 말한 스펙이 훌륭한 아이들은 특기자 정도로 몰아가야 돼요. 뭐 어학 특기라든가 외부 경시에 상 받은 게 있다든가 이런 아이들은 특기자 쪽으로 가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교과 성적 우수자. 교과 성적 우수자는 제가 볼 때 인서울권 이내는 교과 성적이 그게 교과 성적 학생부 교과 성적 100%로 선발한 대학들인데요. 그런 대학들이 이런 대학들입니다. 서울권에서 학생부만 100% 선발하겠다라고 이제 모집목에 나온 대학들이 뭐 과천대 부착해서 이화대가 쭉 있는데 문제는 이 정도권 대학에 합격하려면 인문계열은 최소한 인문계 같으면은 인문권에 들어가려면은 2.4 자연계열은 한 2.8 3등급을 벗어나면 어렵다. 학생부 전형에서는. 네.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이 대학에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데 그 아이들도 안 됩니다. 더 중요한 게 수능 최저예요.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교과 성적이 예를 들어서 1.8이지만 1.2지만 수능 최저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를 꼭 확인하고 대학 지원시켰어요. 내신 성적만 가지고 기준 잡지 마시고 꼭 수능 최저. 이 학생부 우수자정은 다 수능 최저를 걸고 있어요. 서울권대학은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신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수능 최저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. 그 다음에 논술입니다. 논술이 약 29개의 대학이 있는데 논술 CR 제가 커트라인 말씀드렸어요. 내신이 아니라 교과 모의고사 성적 평균 등급으로 인문계 같으면은 최소한 3.0, 자기 같은 3.5 이 정도권 아이들만 논술 준비하기. 그런데 하나 팁을 드린다면 이 논술에서 더 중요한 게요. 수능 최저예요. 그런데 논술에는 수능 최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우선이 있고 일반이 있는데 우선은 수능 최저가 높아요. 예를 들어서 뭐 합 4라든지 합 3이라든지 이 조건을 거는데 일반에서는 두 개 2등급 이렇게 걸거든요. 그러면 이런 우선이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요. 숫자가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겉으로 볼 때는 97대 1인데 내막적으로 보면 우선 경쟁률도 4대 1밖에 안 돼요. 그런데 일반 선발로 넘어가게 되면 또 경쟁률이 74대 1로 올라가요. 그래서 이쪽 그룹에 속해야 논술을 다소 못 쓰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큰 거예요.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.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수능 최저가 안 좋다는 소리예요. 이 학생은 수능 최저가 좋은 학생이고 결국은 논술도 수능 싸움이에요. 수능 싸움.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3.0, 3.5를 강조한 이유가 이거고요. 그런데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논술 보는 대학 중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자녀분 중에 정말 우리 아이는 논술 하나는 정말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교과 성적도 좋다. 이런 조건이 있는데 다만 아쉽게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온다. 이런 학생들은 이 대학을 지원시켰습니다. 근데 이런 대학들도 모두 전체 모집 인원을 다 100%는 내가 이 대학밖에 안 됩니다. 덕성여대, 인하대, 항공대 이것도 2차는 아니고 1차에서만 수능 최저 없이 논술 선발하고요. 이 대학은 모집 인원 중에서 30%만 수능 최저 반영 안 하고 70%를 반영해요. 이 대학은 50%만 그렇고요. 자, 그래서 이런 전략적으로 좀 가시고요. 그 다음 적성을 말씀드릴게요.